미쳐서 정말 미쳐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뭐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한 편의방송, 그래서 진짜 공익방송을 지향하는 TV민생연구소입니다. 얼마 전은 어린이날, 그리고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생각 많이 나시죠? 안부전 한 통씩 꼭 하시기 바라고요. 부모님들께서 안타깝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 때문에 방문은 안 된다고 합니다. 다만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는 가능하겠죠. 꼭 안부와 감사의 마음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가장 바라는 점 바로 건강일 텐데요. 자, 오늘 TV 민생연구소에서는요, 이 부모님의 몸과 마음의 건강 저희가 기원하지만 이분들은 그걸 더 벗어나서 자신의 개성까지 찾아서 제2의 인생을 누리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보디빌더 임종소님,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용숙님,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스튜디오가 그냥 환해졌습니다. 네. 아니, 방금 전에 방송도 나왔는데 정말 네, 대단하시던데. 그렇습니다. 보디빌더의 크리에이터. 네. 요즘 유행어로 인싸. 저희가 두 핵인싸. 분의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예, 예.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임종서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77세. 도전을 좋아하는 임종서입니다. 예. 네. 보디빌더. 예, 임종서 보디빌더. 선생님. 네. 그리고 우리 이용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로 행복을 찾은 75세 이용숙입니다. 네. 아까 방송에 유튜브 방송하는 거 나오시는데 주로 유튜브 방송 하시는 거죠? 네. 예. 네. 우리 정재훈 교수님도 세 번째 네, 방송 근데 고맙습니다. 저는 최연소로 저를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애기시네요. 너무 무한합니다. 예. 너무 젊어 보이시고. 예, 아주 애기입니다, 애기. 네. 예. 아니, 정말, 두 분 정말 대단한데, 특히 임종선 선생님. 네. 아니, 이거 한국 나이로 77세라는 걸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솔직히 맞아요. 선생님. 민증을 갖고 나올 보디빌더는 직업, 아까 전에 화면. 네. 그 다음에 실제 여기서 제가 아까부터 이야기 나눴는데, 50대 초중반으로밖에 안 보이시는데요. 아이, 잘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디빌더 도전하셨어요? 네,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협착이 왔어요. 아, 척추 협착증.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해도 그때뿐이고 안 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근육이 약해져서 그렇다. 근육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치료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되고, 네네. 오히려 그리고 지금 저 화면에 나온 것처럼 보디빌더 지금 대회 나가신 대회 거죠? 나가신 거죠? 네네네네. 이야, 작년 저기가 5월 4일 날 5월 4일 WBC 대회. 예, WBC에 저기서 예, 이 2위. 2위요? 예, 30대들하고 겨룬 겁니다. 38세 이상이니까 30대들이랑 다 예. 겨뤄가지고 예. 2위. 이야, 정말 WBC 대단하십니다. 피트니스 오픈월드 챔피언십. 예. 그러니까 이야. 보디빌딩의 세계적인 대회 행사잖아요. 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 임승수 선생님, 근데 이렇게 대회 이렇게 입상까지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본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확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뭐 여러분들이 좌우지간 저를 보고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귀감이 됐는지 좀 자극을 받았는지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뭐 제 가족부터도 며느리도 뭐 항상 운동해야지 하면서도 안 하더니 제 입상하는 걸 보고 바로 등록해가지고 지금 어머니하고 뭐 같이 한번 커플 대회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 지금 화면 나오는데 너무 멋있으세요. 네. 야, 그리고 무대 매너도 너무 좋으시고, 야, 저 근육, 야, 정말 아니. 지금 만약에 그 얼굴을 멀리서 보면 20대나 30대 보디빌더가 지금
공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야. 네. 뭐 포즈가 더 같은 포즈들이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정 포즈라는 건 똑같이 해야 되고 예. 또 누구나 네, 네, 네. 자유 포즈라는 건 이제 자기대로 하는 건데 아. 이제 그 지금 한 포즈는 제가 좀 자유 포즈에 방금 자유 포즈. 프리스타일이었네요. 아, 정말 끼도 많으시고 예. 저 보시면서 정말 저도 자극을 받게 되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네. 정말 우리 임 선생님 너무 대단하고요. 멋지고. 네. 우리 이용숙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또 크리에이터 유튜브 동영상 어떻게 또 찍기 시작하셨어요? 한복 입으셔갖고 오늘 아주 점잖으시게만 보이는데. 그러게. 젊어서는 이렇게 제가 중국집도 하고 치킨집도 하면서 야, 저런 식당 하셨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바빠서 정신이 없이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나이 먹고 이러니까 이제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일러스트 작가인데 엄마 동영상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 그리고 권유를 해서 시작한 지 한 3개월 됐어요. 근데 저렇게 직접 그림을 그리셨어요? 네, 제가 그린 거예요. 아니 너무 잘 그리신 거 아니에요? 이야, 아니 아드님이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피가 어머님한테 받았네요. 어머, 저렇게 또 강아지 그림을 이렇게 직접 그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일러스트도 하고 너튜브도 하는 거네요. 네. 이른바. 네.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정말 존경합니다. 부모님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아드님을 잘 두셔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스타까지 되셨는데, 자, 그러면 어떤 영상 찍을 때 가장 행복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그때 스마트폰으로 저 그림 그릴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예. 은하수. 예, 은하수 은하수. 그릴 때가 기억에 남아요. 그게 잠깐 연습하고 한 2시간 만에 그 그림이거든요. 은하수 그림이. 그리고 강아지는 한 5시간 정도 5시간. 그렸어요. 그게 털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이. 털 표현이 안 된다고 하셨지만 너무 잘 됐는데요? 그게 처음에는 아주 그냥 털 표현이 안 돼서 무지 해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저걸 한다니까, 야, 할머니가 할 게 뭐 있냐,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야, 멋지다. 그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올리면, 이제, 아이, 할머니 귀여워요. 할머니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네. 그런 댓글이 올라오면 너무 마음이 좋죠. 네, 맞아요. 그 고맙고. 그럼 이제 너튜브 집에서 식구들이 찍어주시겠네요. 제가 아들이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러니까 다 아드님이 해요. 같이 야 너무 네.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의도 더 좋아졌겠어요. 그러니까 더 애정이 사이도 더. 좋아지셨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행복자라고 자부하며 삽니다.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맞아요. 정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네. 바디빌더 할머니, 크리에이터 할머니들 네, 네. 오셨는데 사실 뭐 할머니라보다는 뭐 누님들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완전히 이제 옛날 전통적인 노인 세대 분들과 다르게 거의 그렇죠. 예. 젊게 뭔가에 뛰어드시고 도전하시는 사람들이 보편화되는 네. 거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이런 전통적인 역할 관계라는 게 이제 많이 이제 사라진 거고 특히 성평등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이게 평등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가족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직 빈곤율이 높긴 하지만 노인 이 기초노령연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노인 세대의 어떤 그 소득을 좀 보장을 해준다든지 소비력을 그래서 보장을 해주고 거기다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노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세대들은 국민연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될 테고 누님들 계속 하시면 아마 어마어마한 그 예. 팬층을 확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누님들도 그렇죠. 예. 그다음에 형님, 할아버님들도 형님들 다 분발하셔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뛰어드셔야죠. 네. 사실 네. 심심하다, 재미없다 이러시는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주변에 네, 보시면. 근데 아마 그런 건 막 오늘- 늙으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오늘 방송 보시면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00세 인생 정말 코앞에 닥쳤습니다. 2018년 통계청 자료를 따르면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2020년에 83.2세, 그리고 2065년에는요. 90세. 이렇게 평균 수명이 점차 이렇게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 실버 세대의 사회활동을 위해서 어떤 점을 저희가 좀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될까요? 이게 단계적으로 노인 65세 연령 상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70세, 75세 뭐 예. 이런 식으로 상향 조정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평생교육 시스템.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노인들끼리만 모이는 시니어 센터 말고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모든 세대가 이렇게 서로 모일 수 있는 네. 노인과 젊은 층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어떤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이 누님들 모시고 저희가 지금 배우는 뭐 그런 장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형님들 다시 한번 공부를 그 사회복지 연구하신 분들이나 노인 정책 네, 다루신 분들도 좀 마인드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네, 이제 복지는 강화해야 되지만 네, 네. 그 시의 차원에 지원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해주고 이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예. 건강하게 사회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프로그램 그걸 만들어야 다양한 세대가 또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언니들 두 분께 우리 실버 세대에게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임종서 선생님. 예, 저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살아가는 과정이래요. 그 노인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이 저도 와 있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얘기가 지금 고통, 이게 아픈 진통을 모르고 지나는 거는 근육이 받쳐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육 운동이 이제 예, 됐기 때문에 근육이 있어야지 뼈가 무너지질 않고 자태가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저를 보고선 정말 좀 기관들이 되시고 예, 뭐든지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이는 상관이 없으니까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도전을 해라. 그러면 삶의 의미가 있고 예, 남은 노화에 즐거움이 있다. 예. 올 가을에 필리핀에서 무슨 보디빌더 대회 나가실 혹시 거예요? 이제 가을에 필리핀 대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네.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야, 멋지십니다. 정말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숙 이용숙 선생님. 선생님께서도 아니 저는요 지금 75세잖아요. 이 나이가 되면은 에휴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노인네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이 상관없이 그냥 용감하게 무엇인가 도전을 해보면 아 내가 그동안에 내 안에 무엇은 보석이 있었구나 그걸 다만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자기가 사람마다 다 자기가 지니고 있는 보석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이걸 잘하고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좀 해보시면 좋겠다. 너무 좋은 그런 생각을 말씀이세요. 해봅니다. 내 마음 안에 보석이 다 있다. 네, 다 있죠. 야. 저도 그림을 이렇게 그릴 줄은 네.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다 미술이나 예술에 관심 있으면서도 이렇게 뭔가 주눅 들거나 관심 나는 안 같은 되겠지 것도 하고 없었어요. 말하는데 해보니까 되신 거잖아요. 네. 정 교수님, 저는- 이렇게 제 막내로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들 망하냐? 네, 마지막으로 한 요즘 뭐 하고 말씀. 계세요, 우리 정 아니 교수님? 저는요 그냥 누님들 쫓아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고. 네. 아니 오늘- 저는 아까 정 네. 교수님 말 중에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이 이제 도입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 노년을 다시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데 좀 아직도 솔직히 작잖아요, 어머님들, 누님들. 그만큼은 욕심이죠, 그래서 뭐. 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 받는 분이 500만 명으로 늘어났고 최근에 이제 기초연금도 최대 40만까지 늘어났는데 조금 더 늘어나야 되겠죠. 아, 그러면 늘어나야죠. 사회차 활동도 그럼요. 하시고 더 건강해지시는 예, 거고. 많이 그래도 좋아졌어요. 예, 어버이날 특집으로 기초연금의 인상을 촉구합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누님들의 형님들을 모시고. 오늘 방송 보는데, 그래, 맞아. 우리 정말 뭐, 어느 나이가 되든 간에 자신의 마음속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잘 이렇게 이쁘게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신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사회 보석들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간다 기한이가 간다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특별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고 하는데요. 무슨 아르바이트일까요? 함께 보시죠. 오빠 뭐 하는 거야? 오늘 촬영 있다며? 빨리 일어나. 몇 시야? 오전 0시 54분입니다. 2시에 피디님이 회사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오늘 어디 갈지 궁금하시죠? 그건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자, 오늘 제가 1일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곳, 바로 서울의 한 꽃시장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새벽 2시 47분입니다.
저희 작가님께서 처음에 여기 도착했을 때 이곳 분위기를 좀 한번 짚어줘라. 한마디로 깜깜해요. 지금 이 시기,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또 이 시기에 굉장히 대목이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이 손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일찌감치 나온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출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와, 이 냄새. 이 충혈된 눈도 막 지금 막 힐링이 되고 막.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일수 바쁘니까 빨리 좀 도와주세요. 여기 오늘 이거 1년 중에 제일 대목이어가지고 오늘 제일 바쁜 날이에요. 자, 카네이션은 종별로 카네이션은 앞쪽. 빗자루 이사 안 하는데 꽃 종류가 몇 종류예요? 되게 많네요, 진짜. 꽃 종류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제가 급하게 적은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지금 꽃의 이름이고 밑에 적어 놓으신 네, 게? 사장님께서 그날 시세가 바뀌어요, 맨날. 시세가. 네, 그래서 오늘 시세는 이렇게 팔아라 하면은 쓰고 각자 이거- 위치별로 이렇게. 야,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해놓으신 거죠? 그렇죠. 제가 위치별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일 싱싱합니다. 네. 카푸치노 저거 넣나요? 예? 카푸치노에 넣나요? 이게 얼마냐고요? 저기 잠시만요. 선배님, 이거 얼마신지 여쭤보십니다. 이거 아직 오늘 시세가 안 생겨서 이따가 다시 오세요. 네. 이따 사진 오시면 다시 가게 말씀드릴게요. 이따 꼭 다시 오십시오. 예. 아, 시세가 아직도 안 나왔다고요? 시세가 그날 바뀌어서 사장님께서 그날 적정 시세를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네. 거기 가서 팔아요. 어제 가격으로 팔게 돼서 만약에 더 가격 오늘 더 낮게 팔면은 손님한테 손해인 거고 제가 손님한테 속이게 되는 거고 만약에 어제보다 더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제가 가게에 손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팔 수 있게 그날 시세를 먼저 지시를 받고 얼마에 팔아라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팔아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임의로 팔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데? 아니 그냥 엄마가 만들어준 거. 카네이션 이야, 이 시대 진정한 효녀들. 그리고 좀 마음에 드는 거 있습니까? 저거 그 보라색 깔. 보라 색깔. 어떤 거요? 장미. 감독님 잘 나와봐. 요거. 아, 요것도 지금 보러 오셨답니다, 선배님. 한 대 11,000원입니다. 이거 하나랑요. 제가 낼게요. 이거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다시 찔리시면 오세요. 제가 약 하나 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아, 네네네. 요거. 아, 요거야. 그러니까 지금 꽃을 다듬고 있네. 막간을 이용해서 꽃 고를 때 이렇게 하면 잘 고를 수 있다. 이쁜 꽃 고를 수 있다. 꿀팁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장미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오늘 들어온 좋은 꽃 같은 경우는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네, 이 부분이 깨끗하잖아요. 아, 바로 그러니까 꽃 봉오리 바로 밑에. 예. 이 부분이 깨끗한데 조금 냉동 창고에 오래 있다 온 꽃이나 아니면은 며칠 좀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그런 꽃들은 여기 부분에 까맣게 좀 묻어 있어요. 우렁우렁 가라라. 잘하고 있네. 네. 아, 네. 아유, 진짜 바쁘십니다, 그죠? 네네. 대목입니까, 완전? 네, 오늘 많이 바쁘네요. 아, 근데 어떠셨어요? 2월 같은 경우가 원래 더 대목이잖아요. 이번 2월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년 대비 한 10% 15%밖에 안 됐고요. 지금 오늘 들어서 조금 나아진 거예요. 이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고안해내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던데. 아무래도 도매 시장이 조금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좀 옛날 시스템 방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냥 SNS 방식을 좀 도입해서 이제 저는 이제 전국 배송으로 해가지고 손쉽게 이제 꽃 사진들 들어온 거랑
가격표 그리고 이제 등급, 예, 그리고 꽃 사진 이런 거를 이제 핸드폰으로만 예, 그냥 손쉽게 주문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앞으로 예. 그 좀 바람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꽃 열심히 많이 팔고 좋은 꽃 많이 이렇게 취급할 수 있게끔 되면 좋겠어요. 매대가 좀 좁다 보니까 매대도 좀 넓어졌으면 좋겠고. 그 바람 꼭 이루어질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꿀팁인데 네. 그 SNS 마케팅 하실 때 네네. 해시태그 김기환 하시면은 네. 야 진짜 아까 깜깜했는데 일 딱 마치고 나오니까 해가 그냥 중천에 떴네요. 힘들지만 뿌듯해요. 근데 기왕 뿌듯한 김에 더 뿌듯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환이의 기특한 아이디어 뭔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바로 선물 하나 좀 드리려고. 아, 지금 이야 어때요? 어떠십니까 이거? 보기 좋죠. 우리 아들이 어제 왔다 갔는데도 안 달아줬는데. 안녕하세요. 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하나씩 딱 이렇게 드리고. 잘못 되는데. 예, 그죠. 제가 이 공원 올 때마다 쓰레기통 저도 여기다 버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깨끗한 이유가 있었군요. 네, 매일 저희가 주말마다 이렇게 하고 주말을 떠나서도 이제 평일에도 이렇게 지저분한 데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이게 기본이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번 5월 한 달만큼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다 기환이가 간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I'll be back. 엄마 아들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동안 엄마한테 속 한 번 새기지 않고 그래도 잘 협조해주고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주말이면 바쁜데 주말에 매일 와줘서 고맙고 뭐 앞으로도 그 손자 손녀만 보고 사는 거지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이만하면 되는 거지 얼마나 더 바라겠어요. 네, 간다 기환이가 간다. 정말 새벽부터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카네이션 이렇게 어르신들 달아드리는 모습 보니까 나도 오늘 당장 달려가서 달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꽃도 사서 더 사서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홀로 사는 이 독거노인들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나눠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CG를 조금 있다가 준비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노인을 위한 복지는 어디까지 왔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정말 모시기 힘든 두 분 모셨습니다. 김선태 서대문 독도체험관 해설사님 그리고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우리 김용 국장님 몇 번 참여해주셔서 고맙고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선태 해설사님은 노년유년이라고 하는 우리 노인 복지운동단체 초대 위원장도 맡으셨었죠? 세계 최초 노인 노동조합을 만들었었죠. 대단하십니다.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자기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어린이들에게 우리 민족정신 길러주기 위해서 서대문에 있는 독도체험관에서 해설사로 활동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경찰청에서 뭐 정책기자단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재택근무가 되니까 또 거기 응모를 해서 그것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바쁘게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네요. 예. 아까 우리 보디빌더 크리에이터에서 우리 김선태 선생님까지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김선태 해설사님처럼 열심히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나홀로 지내시는 독거노인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독거노인을 위해서 특별한 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함께 가보시죠. 청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독거노인들 그 음식을 배달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원래 준비하던 걸 조금 더 준비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드신 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 식사 제대로 잘 챙겨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 집밥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들을 돕고 또 무료 부식소가 폐쇄돼서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분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여기에 마을에 사는 청년들이 직접 배달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되게 좋은 정책인 것 같고 또 이런 거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돈도 벌 수 있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처음보다 더 훨씬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보람은 별거 아닌데 되게 고마워하세요. 그래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또 많이 힘든데 이런 거 하나라도 좀 이렇게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26살 신지현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학생이고 취업 준비 중이라서 이제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도시락 배달 왔는데 확인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힘든 점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이제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좀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박봉규님 맞으신가요? 예, 예. 네, 제가 도시락 배달을 드리러 왔는데, 어디에다가 드리면 될까요? 아, 오늘 지금 왔어요? 네네. 진짜 잘 오셨는데. 뭘 또 줘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밥 먹고 있어. 지금 오늘은 안 올게라고 내일은 모레는 올 줄 알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혼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나요? 오래됐어요. 젊어서부터. 18살에 갔지. 그때는. 옛날에는 나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11살, 17살. 곧 그렇게 많이 갔어요. 살 수가 없어. 왜요? 남자가 두드러 빼고 어찌 뺀 가지고 있어. 나와버렸어, 내가. 하나 났는데 어려서 3살 뭐 그럼 좀 따박따박 거릴 때 내가 떼어놓고 나와버렸어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내가 나이 들어는 게 한번 봤으면 그런데 나 안 만난다고 그러더래요. 딸이.
이러고도 할 수 없지 어떡해요. 그렇게 살아야죠. 아무도 없은 게로. 네, 이렇게 홀로 계신 어르신들 보니까 참,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독거노인들 숫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이분들의 삶의 질이 정말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CG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노인의 상대 빈곤율이요. OECD 평균이 지금 12.1인데요. 우리나라는 48.8,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네, 서울의 독거노인은 또 33만 명인데요.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여 명, 그리고 저소득층까지 합치면 총 4분의 1 정도 되는 숫자가 독거노인 중에 굉장히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로 밝혀졌습니다. 참 상황이 많이 안 좋네요. 예, 네. 아무튼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자식들이랑 오손도손 계시면 자식들이 효도를 하겠지만 안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효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서울 강동구에서 강동희망나눔센터라는 NGO에서 돕고 어르신들 반찬 돕기 동참하고 있는데요. 김용 국장님, 어쨌든 뭐 개개인 그런 선행도 하고 도시락도 나누고 이런 것도 의미 있지만 사실은 어쨌든 제도적으로 저분들이 조금 더 인간적으로 풍요롭게 살게 하려면 그런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더 개선되고 기초연금도 올라가야 된다. 아까 저도 막 촉구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일부는 폐지됐는데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네,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여러 가지 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급여가 있는데요. 각각의 급여 기준선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생계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고요. 일부 완화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2018년에 그리고 교육급여는 2015년에 각각 폐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급여일 것 같잖아요. 어르신들이 그게 제일 절실하죠. 그렇죠. 병원에 가는 것 그리고 한 달에 생계비를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완화를 하더라도 사실 사각지대 완화 효과는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몇 차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계속 촉구하고 있죠. 의무자 제도 이거 좀 폐지해야 된다. 저희 폐지되는 그날까지 방송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폐지해야 되는 이유 말씀해 주신다면 뭘까요? 네. 아까도 이제 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노인 문제를 그 가구 단위의 어떤 특정 역할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식들로부터 효도를 받아야 되는 어른이 노인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보다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경로 안에서 이 사회가 이 사람이 혼자 됐을 때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보셨듯이 노인 빈곤율이 48%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꼭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1촌 내 직계혈족 및 배우자까지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 그 사람들과 현재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괄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범위의 사람들이 나의 부양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나의 소득이나 재산은 기준보다 낮은데 빈곤한 상태인데 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조차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법률상에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최저생계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국가 사회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든 건데 이 법이 사실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폐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해설사님께서는 이렇게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니까 저소득층 이 어르신들도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 뵈면 어떤 점이 제일 안타까우세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요. 그 기초 수급 그 노인들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페이지도 주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그 수급자가 폐지를 열심히 줍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을 만났대요. 네. 그래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할아버지 그렇게 하면 한 달에 얼마쯤 보십니까? 그래. 잘하면 한 20만 원 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20만 원 깎아야 되겠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심히 해서 조금 살아보겠다는데 그거 벌었으니까 그만큼 깎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위원장을 하셨던 어르신이 구청장한테 쫓아가서 그냥 난리를 쳤대요. 네. 세상에 그 사람들이 밥 한 끼 더 먹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내가 벌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데 그걸 벌었으니까 뺏겠다고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야단을 쳤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노인들이 그렇게 활동을 해서 버시면은 청년들 그 2배 통장처럼 열심히 저축을 하면은 2배로 불려서 주면서 빨리 자립을 하십시오 하고 도와주는 거 네. 이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두 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뭐 아까 그 통장 도와주는 거 좀 이따 먼저 국장님 그다음에 위원장 모셨으니까 이제 방금 그 폐지 줍는 소득 20만 원 네. 소득 잡히면 원래 이제 생계기부 51만 원인가 주는데 1인 가구 20만 원 빼고 준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 그렇고. 예. 국장 그다음에 기초연금 어르신들 받잖아요. 최대 지금 40만 원까지 올랐나요? 기초연금이 네, 그렇죠. 30만 원. 네. 소득 하위 40%에 30만 원까지 올라간 거죠. 제가 이제 아까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그거 많이 받으시면 그걸 또 소득으로 인정해서 그걸 빼고 주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줬다 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된 거죠. 네. 23일 날 기초연금이라고 찍고 30만 원이 들어옵니다. 네. 30만 원 그러면은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 달 20일 날 이제 생보비가 나오죠. 옛날 생보비, 네. 기초수급비가 나오는데 30만 원을 빼고 나머지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줬는데 다음 달 내 생활비에서 30만 원 빼가 버리니까 줬다 뺏는 거죠. 그래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그러니까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김용장 사실 50만 원도 너무 작은 돈이어서 그 다음에 기초연금 받는 분들도 소득 한 70%니까 20만 원, 30만 원 그러봐야 70만 원, 80만 원인데. 그렇죠. 요 제도는 개선 실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뭐 재정 문제 때문에 아니면 다른 제도들의 개선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벌써 한 5년째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만 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과연 공평한 일인지 형평성에 맞는 일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급비가 너무 낮고 최근 또 3년 동안 이 수급비의 평균 인상률이 1년에 2%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 최근에 물가가 인상된 것이나 임금이 올랐던 것 이런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지금 소득이 묶여 있다라는 걸 좀 예상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더운 여름이 돼도 길을 걷다가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실 엄두를 내지 못한다든지 병원에 가도 물론 의료급여 환자긴 하지만 비급여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치료는 포기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해설사님께서 정말 좀 충격적이면서도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사실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앞으로 스스로 자립해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국가가 좀 보필을 해줘야 될 텐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경우를 들어보면 일했으니까 그 돈 뺏고 뭐 차감해서 생계급여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숨만 쉬라는 얘기인데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노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좀 바뀌어야 될까요? 일단 지금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30% 공제가 올해부터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0만 원을 벌면 30%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7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생계급여 수급비가 51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7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게 되면 사실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 공제제도가 생겼다고 하지만 이 수준이 그렇게 결코 높은 편이 아닙니다. 20만 원에 만약에 폐지 수집이 있어서 소득이 생겼다고 하면 이분에게 6만 원은
이제 30% 공제가 되지만 나머지 금액에 있어서는 또다시 수급비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14만 원은 여전히 깎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 공제가 도입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너무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다른 공제 제도 중에서는 75세 이상의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20만 원을 공제하고 30%를 또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기본 공제금이 이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75세 이런 수준이 아니라 75세 어르신들에게 일을 계속 하라는 것도 참 너무 가혹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공제 수준을 새롭게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부 공제를 하고, 그러니까 소득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이제 생계급여를 주는 건데, 그러나 기초연금은 계속 소득으로 무조건 인정해서 나머지만 주는 거니까, 그 위원장님 그 청와대 앞에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나 우리 빈곤사연대 분들하고 제가 그 집회하는 것도 뵀거든요. 위원장님이 제일 복귀상소. 네. 그 예전에 뭐 조선시대에 네. 우리 백성들이 왕한테 그렇죠. 네. 호소하는 거였잖아요. 네. 막 신문고처럼. 네. 제일 답답하실 것 같아요. 주변 어르신들도 그 이야기 제일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세상에 기초연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기초연금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가난한 70%에게 주는데 제일 가난한 약 20% 정도 되는 분들에게 너희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안 줘. 지금 현재 이런 지도가 돼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데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못 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위에 계신 어르신들은 다 받죠. 주시잖아요. 네. 근데 기초생활급여 받는 분들한테만 그렇죠. 빼워주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네. 가난한 너희들은 못 줘.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안 된다고 계속 5년 동안 싸웠는데 안 되네요, 아직도.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공약에도 일부 개선이 약속되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 돼 있습니다. 예. 근데 돼 있는데 그 법안도 올라가 있는데 그게 안 되네요. 20대 국회에서는 좀 예, 아직 20대 국회 5월 30일까지 그 기다려볼까요? 예, 네, 임기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혀 없는데요. 카운트다운 한 세잖아요. 예, 이거. 그때까지 계속 네. 촉구하고요. 네. 김용 국장님 빈곤사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우리 그 특히 뭐 노인 여러 빈곤 문제 다루지만 그 중에서도 아동 빈곤, 노인 빈곤 열심히 다루시잖아요. 우리 정말 내일 어버이날 맞이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 저는 평생을 자식들과 사회에서 가진 노동으로 고생하신 분들인데 정말 사회가 효도해야 된다 보는데 어떤 제도적 결합이 가장 시급할까요? 빈곤사회인데 정책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최근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자 이런 예. 인증샷 찍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족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에서 저는 가족이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한 가족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가난한 가족들의 죽음이 너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음보다 가난이 더 두려운 세상 이런 곳에서 가난한 노인들이 계속해서 자살로 죽어가고 이렇게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큰 사회를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현재 노인 세대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50%에 달하는 이 빈곤율, 노인 빈곤율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두 다 절반의 확률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현재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래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좀 이해하고 이 해결을 위해서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것처럼 같이 좀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 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최근에 실제 설문조사에도 많은 자식 세대들이 부모님 누가 부양해야 되니까 이제 자기들이 효도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지치니까 사회가 부양해야 된다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인식 바뀌었는데 지금 국가 정부만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제도가 이 문제를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위원장님. 생각해요. 지금 그 노인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 노인 문제가 지금 젊은이들이 이 제도를 빨리 만들지 않으면 당신들이 노인이 됐을 때는 이보다 훨씬 험한 경우를 겪을 거다. 왜 그러냐? 지금 점점 근로자 수는 줄지 않습니까? 저출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일할 사람은 적어서 돈 내줄 사람은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게 나무 문제가 아니고 부모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앞으로 겪을 문제다.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거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너무 중요한 생각합니다.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어제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출생 문제 다루면서 앞으로는
청년 1인이 어르신 1인을 부양하는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감당 못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네. 우리 김선태 해설사님, 우리 김민영 국장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저도 정말 한 말씀 드리면 어버이날 맞이해서 정말 국가와 사회가 우리 어르신들 효도하는 그런 정책 획기적으로 내놔야 됩니다. 이제 자식들이 최대한 자식된 도리로 모시려고 해도 여러 살경기 조건이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대 어르신들 위한 사회로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TV민생연구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TV민생연구소입니다. 태연한 저 웃기만 해서 항상 내 앞에서 강한 척해서 생각조차 못했어 아닐 줄만 알았어 쓸쓸한 뒷모습을 몰랐던